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국내 농구 3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안양 KGC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안양 KGC는 지난 모비스전에서 스펠맨이 경기 전 손가락 부상 여파로 경기에 빠졌지만 리바운드 19개 포함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데릴 멀로와 후반에만 19득점을 기록한 전성현을 앞세워 대역전 경기를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3점포 감각을 보이는 전성현은 빅맨들의 스크린을 잘 이용한 이후 한 템포 빠른 슛 시도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삼성은 지난 수원 KT 원정에서 다시 패하였는데 이원석이 12득점 5리바운드 경기를 했지만 화력 대결에서 상대에 밀렸습니다. 카마이클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기에 힉스는 골밑에서 부담이 커졌고 터지지 않는 외곽포도 여전하였습니다. 힉스를 재영입하며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는 최근이지만 그래도 힉스와 김시래의 부담을 줄여줄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안양 KGC는 지난 주말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리그 재개 이후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모비스전에서는 88대 84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데릴 멀로가 17득점 19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멀로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전성현 26득점, 오색은 17득점 4리바운드 등 국내 선수진의 득점 행진도 이어졌는데 내외곽에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준 오색은과 전성현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스펠맨이 폭발력 있는 용병이지만 멀로가 출전 시간을 늘리자 확실히 팀워크적인 부분도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은 지난 수원 KT전에서 83대 98로 패배하게 되며 최하위 10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7연패에 빠진 서울 삼성은 사실상 힉스와 김시래를 통한 공격이 대다수이며 국내 선수진에서는 센터 이원석만이 우수한 득점력과 리바운드 능력을 보였을 뿐 포워드진과 다른 가드진 흐름은 여전히 하락세인 상황입니다. 임동섭과 이동엽이 이번 시즌 내내 저점을 보이면서 팀 중심으로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상승세인 안양 KGC 상대로는 국내 선수진의 매치업과 전력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힉스의 출전 시간도 들쑥날쑥한 모습인데 LG전에서는 무려 37분이나 뛰었지만 직전 KT전에서는 고작 13분만 소화하였는데 이규석 감독 대행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힉스는 현재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카마이클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 서울 삼성으로서는 외인 이점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안양 KGC가 6연승으로 상승세이고 서울 삼성은 7연패로 하락세인데 아무래도 선수단의 전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매치업입니다. 안양 KGC는 스펠맨의 결장에도 멀로가 팀워크적인 부분을 보완하며 국내 선수진과의 호흡이 우수하고 특히 오세근과 전성현이 내외곽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원정 연전이 타이트하게 반복되고 있는 서울 삼성으로서는 최근 상승세에 있는 KGC 상대로 반등을 기대하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힉스가 발목 문제로 또다시 적은 출전 시간만 가져간다면 삼성의 페인트존 수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삼성이 역시 빠른 페이스로 달리겠지만 안양 KGC가 삼성 수비를 초토화시키며 완승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안양 KGC 마인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BL 서울 SK 대 수원 KT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지난 경기에서 전주 KCC를 21점 차로 잡고 정규리그 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준용과 안영준 등 연대 출신 선후배 스윙맨이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허일영이 지난 경기에서 25득점을 뽑아내며 베테랑의 위험을 보이고 있어 원희와 김선영이 부상으로 경기에 계속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적을 내고 있으며 특히 윌리엄스와 최원혁 등은 탄탄한 수비로 팀에 기여 중이기도 합니다. 수원 KT는 삼성전 승리로 4연승과 더불어 2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양홍석과 김영환 등 포워드 듀오가 30점 이상을 합작하며 좋은 슛 감각을 보였고 허훈이 어시스트 9개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자와 코로나 격리자 없이 경기에 나서자 모든 감독들이 말했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마이어스와 라렌 등 외인 듀오도 수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최근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서울 SK는 지난 15일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끔찍한 졸전을 벌였으나 19일 KCC와의 홈 경기에서 87대 66으로 압승하며 안 좋았던 분위기를 털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KCC 상대로는 허일영 25득점 7리바운드, 안영준, 최원혁, 최준용, 윌리엄스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는데 최준용과 안영준뿐만 아니라 허일영도 득점에 가담하면서 득점을 분담하며 활약을 가져간 것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선영과 원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수원 KT전은 부담이 큰 상황인데 아무래도 현재 윌리엄스가 풀타임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 빅맨진도 두텁지 않아 인사이드 수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규리그 1위 확정에 1승을 남긴 서울 SK이지만 현재 전력으로는 수원 KT의 센터와 포워드 라인을 제어하기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 KT는 리그 재개 이후 7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하는 등 10개 구단 중 제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4경기에서 모두 가비지타임 완승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뛰어난 모습인데 지난 삼성전에서는 그렇게 안 터지던 양홍석까지 살아나며 98대 8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라렌이 10득점 5리바운드, 마이어스 6득점 4리바운드 등 용병진의 활약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양홍석 17득점 5리바운드, 김영환 14득점 등 포워드진 생산력이 우수했고 벤치진의 활약도 많았습니다. 서울 SK가 비교적 외곽 쪽에서의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 인사이드 파워가 약한 만큼 하윤기와 박지원, 허훈 등이 현재 내외곽에서의 퍼포먼스가 꾸준한 상황이므로 인사이드와 리바운드 우위를 통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SK는 이번 경기만 이기면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KT는 이번에 이긴다면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어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SK는 안영준과 최준용, 허일영이 우수한 득점력을 지녔지만 여전히 원희와 김선영 출전이 어려운 만큼 윌리엄스 혼자로는 골 및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KT는 하윤기와 양홍석, 라렌 등 인사이드 자원들의 활약이 우수하고 허훈, 박지원, 정성호 등 가드진에서의 퍼포먼스도 뛰어난 만큼 현재 팀 밸런스 및 리바운드, 골 및 디펜스에서 수원 KT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KT가 4연승 과정에서 2차례나 98점 이상을 맹폭하는 등 놀라운 화력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수비 능력 또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을 72점, 모비스를 69점으로 묶으며 훌륭한 수비를 바탕으로 연승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SK는 슬래셔 역할을 하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페인트존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득점력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SK가 KT 상대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 보여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WKBL 하나원큐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하나원큐는 거의 10년 만에 열리는 백투백 경기의 첫 팀인데 우리은행도 백투백이 준비됐지만 리그 1위인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을 만나는 하나원큐의 스케줄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예린과 김지영 등 어린 선수들이 확실하게 성장하며 주전으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신지현과 양인영을 지원할 3옵션이 부족한 모습이며 고아라가 부상 여파로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일요일 신한은행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역대 최악의 3점슛 성공률에 그치는 등 전반 25점도 넣지 못했으나 리바운드 단속과 세컨 찬스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발목 부상 여파로 정규리그 결장이 예상되는 박혜진의 공백에도 김소니아와 박지현이 팀의 중심을 잡았고 복귀한 김정은이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원큐는 리그 재개 이후 치른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였는데 14일 홈에서 BNK 썸을 만나 무너졌고 18일 신한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70대 80으로 졌습니다. 게다가 21일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일관하며 66대 74로 패배하였는데 전반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나 후반이 되니 알아서 자멸해버렸습니다. 강희슬과 김민정, 허예은이 코로나 확진에 이어 베테랑 여민아와 가드 심성현까지 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KB스타즈를 상대로도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 허술한 수비 조직력, 승부처 집중력 부족 등을 가다듬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시즌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고 이훈재 감독 역시 별다른 수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원큐입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은행은 2위 싸움은 끝나게 된 만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결장 선수가 많았던 우리은행 입장에선 딱히 힘을 뺄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김진희를 비롯해 연건들을 대거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전 신한은행전에서는 36분 내내 끌려다니다 막판 4분여를 남기고 59대 55로 역전승을 거두며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포함해 여러 선수들이 아직 코로나 여파로 다들 몸이 무거운 모습이었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지만 이런 경기에서조차 승리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위성호 감독은 로테이션의 폭을 늘려 하나원큐와의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4강 플레이오프 맞대결 상대가 신한은행인 만큼 이 경기에서 크게 무리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은 박혜진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하고 플레이오프를 위한 전술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전 선수들의 경기 체력을 올리기 위해 벤치 선수들이 출전을 가져가며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하나원큐는 수비에 재능이 없어 안 되는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빠르게 달리며 한 골이라도 더 넣는 쪽을 택했고 언제나 빠른 페이스 하이 템포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특히 오늘 경기가 백투백인 경기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여자부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하나원큐는 장기인 달리는 농구도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 보이고 우리은행 역시 주전보다는 벤치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플레이오프를 대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팀 느린 템포 속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국내 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